그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때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여주시 부시장을 지낸 이대직 전 여주 부시장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대직입니다. 그 우선 호칭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직함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호칭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주신문과 인터뷰니까 그래도 구독자님들의 애독자님들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습니다. 애독자님들을 위해서 전 여주부시장으로 하시는 게 이해를 돕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제가 간단히 전 여주 부시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분을 위해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주 능서면 광대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지금 이제 가남읍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가남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려 37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막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지면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이제 행정을 하시다가 공직에서 퇴임하시고 전업주민으로 살기 시작한 소감과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사회 적응이 힘들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1월 31일자 2000 부시장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 선배들이 얘기한 거 마냥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농업인들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요새 농사를 배우느냐고 조금 해보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지방행정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업인은 모두가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저분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물어보는 게 사실은 농업 전문가들께서는 좀 귀찮은 거죠. 뻔히 하는 걸 자꾸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잘 같이 놀아줘서 아주 요새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분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SNS에서 보니까 이제 촌놈 1, 촌놈 2, 네. 촌놈 3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예. 친구분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같이 농사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인지 좀 얘기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좀 넉넉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다는 표현도 그렇고 정말 없이 산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모두 효자였어요. 촌놈 1은 저고 촌놈 2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한 20년 전에 귀향해서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친구고 촌놈 3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정말 극진히 모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얼치기고 촌놈 2가 그래도 20년 전에 내려왔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 축에 끼고요. 그리고 이제 촌놈 3가 이제 조그만 사업하면서 이제 텃밭 가꾸고 또 농사져서 고구마 심어서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한 5시 반이나 6시쯤 만나서 서로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아침 먹고 그러죠. 근데 제가 도움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그러죠. 예. 다른 분들도 다 효자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시장님도 전에 보면은 어머님하고 아주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죠. 그러시는 거를 많이 뵀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예전만 못하시죠. 예전만 못하시고
안타깝고 무릎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셔서 이제 요새는 이제 유모차에 의존하셔서 이동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힘이 드셔서 한 뭐 50m, 100m 가시면 좀 쉬었다 가시고 오늘도 집에서 나왔는데 저기 들깨목 부시는 거 같이 돕다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요즘 그 농사일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이제 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주말이면은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약간 전업 비슷하게 예? 좀 지으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해보니까 농사일 중에 뭐 저도 좀 조금씩 텃밭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논농사가 제일 쉽다라고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밭일에는 익숙해져서 김 메고 이러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래서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서 이제 밭을 이제 논으로 풀었는데요. 근데 논농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 비배 관리하고 이러는 게 밭이야 뭐 뽑으면 되고 풀나면 뽑으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뭐 심는 것도 모두 아까 얘기한 촌 투한테 모두 얻어다 심고 또 이양기 운전은 촌 쓰리가 이양기에서 심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을 다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밭을 갖다 논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밭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위에 뚝만 쌓아서 이렇게 뭐 물을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또 퍼 날르고 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동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일단 한번 이렇게 밭을 논으로 풀면 한 3, 4년은 이게 계속 뭐 가라앉고 안 치고 뭐 해 그래서 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촌3 친구가 포크레인 들여대서 혹 옮기고 우리 촌2 친구는 와서 트랙터 가져와서 평탄 작업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심었는데 제가 물 관리 잘못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으시죠? 재미있죠. 저는 재미있는데 두 친구는 아주 짜증의 연속인 날들이 되는 거죠. 제가 맨날 뭐 이건 뭐냐 이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야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하니까 참 귀한 일이잖아요, 농사일이. 그러면서 남들이 이렇게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뭐 아까 논농사가 제일 쉽다 그랬지만 저한테는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거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다고 사랑한다고 한 3년을 쫓아왔어요. 한 3년을 쫓아나갔죠. 그럼 어디서 만나셨는지? 집사람 그러니까 처형이 강남으로 시집을 오셔갖고 강남에서 제 집사람이 제과점을 조그맣게 했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만났고 또 이제 언젠가는 나가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내 여주로 간다는 때문에 여주로 간다 해갖고 강남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그렇죠. 그 알고 보면 강남에서 참 얻으신 게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남은 제가 처음 시작하기도 했고 집사람하고 인연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강남은 여주에서 제 고향같이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사실 강남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강남 분들하고 좀 교류를 좀 하고 있고요. 공무원으로 이제 한 37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공직자로서 이렇게 생활할 때와 또 이제 공직자가 아닌 이제 주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거 차이 같은 거는 좀 느끼시는지요? 그 차이는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주말마다 여주 와서 지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동네 분들하고 어울려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부시장을 좀 오래 해서 부시장이 뭐 합시다, 뭐 하자, 뭐 계산합시다 이러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데 이제 시골에 와서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주장들이 다 강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곧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지? 저는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옆에 사람이 일하는 게 잘못되는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으면 훈수를 둬라. 그리고 코칭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제가 그게 이제 몸에 체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친구가 하는 일에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친구들은 잔소리를 들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자고 하는 게 맞아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답답하죠. 그러면 혹시 농사 일을 하시면서 의견내신 건 아닌가요? 일하면서 맨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뭐 사실 농업에 그래도 전문가라는 친구는 아까 촌투 그 친구인데 이렇게 셋이 모이면 이 일을 빨리 어떻게 쉽게 끝낼 건가를 생각을 해요. 각자가. 그리고 그냥 각자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은 일찍 끝나요. 뭐 꼼꼼히 이렇게 뭐 옛날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거하고 별 차이 없이 잘 끝나는데 가만히 일 끝나고 보면 요거 약간 2% 부족한데 하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른 친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이게 좀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냥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도 그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친구분들 말고 동네에서 생활하시는 데는 또 어떤 특별하게 사실은 여주가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겠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세 친구가 제일 젊은 축에 낍니다. 그래요? 예, 밑으로 한 서너 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셋이 이렇게 잘 노니까 이제 위에나 밑에는 사실 좀 부러움의 대상도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주축으로 그냥 지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많으시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더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저기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뻐라 해주시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또 옆에 우리 옆집이 또 이제 구이장이라고 그러죠. 전에 이장 오시던 분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저 나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저희 집 뒷집 그리고 옆집 이렇게 해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동무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불편할 일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 보면 대학원 아니면 대학에서 행정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행정학을 하는데 경영학을 하셨더라고요.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학을 하시는데 그때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주에서 매려초등학교, 세정중학교 그리고 지금은 여주고등학교, 옛날에 영웅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공부하는 시작하고 대학하고 대학원은 사실 야간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한경대학교를 다녔는데 한경대학교에서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거 습득을 하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대학원 가서 경영학을 하게 된 게 MBA 식으로 해서 도청에서 먼저 보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각 자치단체장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경영학을 전공하고 민간 기업에서 경영에 하셨던 분들이 한창 또 이렇게 많이 선출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경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꽤 오래 해야 되니까 앞으로 야 경영학을 알아야 공무원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그 회계학 관련 인접한 그런 부분 아닌가요? 회계 분석하는 회계 분석, 통계. 통계 말씀 잘 해주셨네. 회계 예산, 이제 공무원을 하면 예산하고 회계를 꼭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회계과는 근무를 해봤어요. 근데 예산은 전혀 모르는데 통계는 조금 이제 실무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통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단이면 통계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시로 통계를 해야 그 통계를 갖고 행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그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요새 표본 조사에 표본 추출에 의한 통계를 갖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는 정책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게 생산되고 그러는 게 아마 통계의 정확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표본 추출하고 그러는 거는 통계에 뭐라 그래야 되나 오류라고 그러나 그것도 충분히 또 있을 수 있고 감안을 해야 되고 예. 한다. 2017년 1월에 이제 경기도청 그런 여러 좋은 흔히 얘기하는 요직이라고 불리는 데를 두루 섭렵하시다가 이제 여주 부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의 환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여주 부시장으로 부임할 때 어떤 분이 가장 기뻐하시던가요? 가장 기뻐하신 거는 어머니시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도 많으셨죠. 또 저 고향에 와서 무슨 또 일이라도 있을까봐 항상 걱정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여주 부시장 올 때 친구들이 참 정말 같이 기뻐해줬고 그리고 재임 1년 한 8개월 정도 있을 때 친구들한테 정말 고마운 게 저한테 뭐 해달라 부탁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주 부시장을 떠나서 몇몇 친구들하고 만나고 야 그때 여주 부시장한테 좀 뭐 저기 어려운 것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내가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몰랐지만 그랬더니 야 그 친구가 와서 어렵게 지역에서 일하는데 부담 주기 시키려서 안 했다. 오히려 떠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더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한 요새 이제 만나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고맙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여주에서 이제 공직생활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년 이상 경력을 쌓고 나서도 이제 여주시에서 부시장으로 일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또 이게 처음 시작할 때에 느꼈었던 것하고 네. 또 부단체장으로서 하실 때 느꼈었던 거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여주 부시장으로 계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여주 부시장으로 온다는 게 저도 상당히 부담도 됐고 또 이제 또 제가 초임 근무했다가 왔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저보다 더 높은 직에 있던 분들이 현직에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데 직원들이 참 잘해줬고요. 사실 그때 여주 부시장 하면서 뭐 시장님을 보필하는 일이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행정력을 좀 향상시키고 또 직원들이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직원들한테 우리 더 분발을 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각 직급별로 다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를 빌려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상당히 영광스럽기도 한 일이었는데 이 통장님들 연천회일 때 썬밸리에서 하는데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여주의 연역, 그래서 뭐 고려말, 뭐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이렇게 쭉 근세사를 내려오면서 여주의 문제점 그리고 여주의 현재 현황
기타 등등해서 특강 이렇게 이제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팀장님들이 적극 호응해 주시고 정말 맞는 얘기다. 그래서 여주 사람이라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다, 쓴소리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게 사실은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거 내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장님들이 아주 크게 호응을 해주셔서 그게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 여주 부시장을 지내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여주시 행정 중에서 그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 내에서도 우리가 여주시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일부분은 잘한다. 뭐 그 부시장으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주시가 잘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주시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잘합니다. 현실감 있게. 그 현장 행정도 잘하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다 대동소이하니까 조직에서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지원해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끌어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능력은 그때그때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이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 공무원들하고 호흡해서 일을 하느냐가 누가 관리자냐, 누가 국장이냐, 누가 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항상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요즘 이대직 부시장 뭐 하시냐는 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하는데 어쨌든 뭐 충분치는 않지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주신문 TV 시청자들께 또 네. 저희 여주신문 구독자들께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신문 하면 여주를 대표하는 신문이고요. 또 라디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여주에 뭐 여주신문 애독자 위에 모든 여주 시민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웃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주가 발전이 좀 낙후되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발전 낙후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천연적인 자연을 잘 갖고 있는 게 여주의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애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이대직 전 여주 부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주신문과 여주신문 TV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서 여주신문 TV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